생명의 연속성 3회 보겠습니다. 3회 1번 문제 보면은 다음 중 생식의 의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식하는 가장 주되는 의미는 종족 유지의 수단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아메바의 번식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번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 이분법 또는 우리가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법 또는 이분법을 우리가 분열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분열법으로 번식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얘기인데 기억을 보겠습니다.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번식한다. 이 이분법이나 분열법은 모두 다 무성생식 방법이죠.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고 결합하는 걸 우리가 무성생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단세포 생물의 생식 방법이다. 주로 이분법, 분열법은 단세포 생물들이 생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뒤에 보면은 몸에서 혹과 같은 돌기가 자란 후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개체가 된다. 이 디귿은 출하법에 대한 얘기죠. 출하법입니다. 출하법도 역시 무성생식인데 이 출하법과 이분법, 그 분열법과의 차이점은 출하법 같은 경우는 모체와 자손의 구별이 뚜렷하게 되는 반면 이 이분법은 모체와 자손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성생식은 번식률이 높죠. 그 다음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이 일어나는 게 무성생식입니다. 유전적으로는 다양성이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성생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체와 유전자가 100%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놈의 생식세포하고 암놈의 생식세포가 서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자손은 순놈과 암놈의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쌍의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 여기 두 개의 염색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먼저 가와 나가 있는데 지금 가와 나 같은 염색체는 지금 현재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우리가 이런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반드시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아빠한테서 물려받고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엄마한테서 물려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동 염색체는 가와 나의 겉모양은 똑같지만은 이 가와 나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가 되겠죠. 엄마 유전자하고 아빠 유전자는 엄연히 다른 유전자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똑같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적인 내용은 다른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A와 B 또 염색체 관계가 있는데 이 A와 B 염색체 관계를 우리가 염색 분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염색체를 하나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A와 B 관계는 염색체가 자기 스스로 복제했기 때문에 유전자가 A와 B는 100%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전자로 봐서는 가와 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지만은 A와 B는 같은 유전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번 보면은 가와 나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가와 나는 유전 정보가 엄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2번 A와 B는 상동 염색체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에 A와 B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 않다. A와 B는 지금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보면은 A와 B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A와 B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게 아니고 가와 나가 하나씩 물려받은 거죠. A와 B는 염색체가 자기 복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번에 가와 나는 체세포 분열 시 분리돼서 각각 딸세포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이 가와 나가 체세포 분열 시 각각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좀 의미가 그런데 그래서 가와 나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가와 나의 이 염색 분체가 체세포 분열 시 분리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와나가 각각 여기 가에서 A, B처럼 나도 A, B가 이렇게 나뉘어서 각각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녀 모두 46개이다. 이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됩니다. 자, 성염체는 2개이다. 자, 우리가 한 쌍, 2개가 성염체이죠. 세 번째, 상염체는 22쌍입니다. 자, 우리가 상염색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가 상염색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인데 자, 우리가 남자 여자 공통으로는 22쌍 곧 44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죠. 자, 그럼 맞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자의 성형체는 XX이다.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정자는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갖는다. 자, 정자의 염색체 개수는 23쌍이 아니고 23개죠. 그리고 정자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되어 있는 내용은 5번이 잘못됐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쥐와 코끼리의 몸의 크기의 차이가 나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우리가 생물체에 크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세포의 크기 차이가 아니고 바로 세포의 수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포가 일정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분열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가 세포가 너무 커지면은 자, 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만 커지고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은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자, 양파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에서 재료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생장하는 곳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식물에서 생장이 일어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죠. 생장점과 형성층 두 군데가 있는데 주로 이 생장점은 뿌리 끝이나 줄기 끝에 많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의 채소 분열을 할 때 뿌리 끝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관찰 재료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양파 뿌리를 재료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저 우리가 실험 과정 보면은 제일 처음에 고정작용이 필요하죠. 고정작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화작용이 있습니다. 해리작용, 연화작용. 그 다음에 염색, 그 다음에 압착.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자, 세포 분열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를 보면은 자, 뿌리 끝을 묽은 염산에 중탕한다. 자, 이 묽은 염산에 중탕하는 것은 우리가 해리작용 또는 연화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리, 연화작용. 자, 그 다음 뿌리 끝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3대1의 혼합액에 넣는다. 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고정작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뿌리 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은 후 덮개 유리를 덮는다. 자, 우리가 이거는 압착 전에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뿌리 조각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자, 이건 염색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날 거는 자, 나가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가, 그 다음 라, 그 다음 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각 부에 한번 해당 시기를 보면은 자,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자, 딸액이 2개가 생겼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는 자, 말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를 보면은 자, 염색체가 지금 세포의 중앙에 일렬로 배열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시기는 자, 세포 분열 과정 중 중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달을 보면은 자,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기를 정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라를 보면 지금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해 가고 있죠. 자, 이 시기는 우리가 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 시기는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핵막과 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를 보면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자, 이거는 가시기의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 아니죠. 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는 중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자, 이 시기도 역시 우리의 중기 때의 특징이 되겠죠. 자, 염색체가 염색세로 풀어진다. 자, 이거 우리가 세포 분열을 마친 바로 말기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두 개의 딸에게 형성이 된다. 자, 두 개의 딸에게 형성되는 경우도 역시 말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자, 이 시기는 정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맞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죠.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정보가 똑같다.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은 자기 스스로 복제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같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한 개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자, 우리가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죠. 체세포 분열은 1회 분열로 자, 두 개의 세포가 생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식물에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은 자, 두 군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생장점과 형성층에서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